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한때 청년이라는 단어는 희망과 열정의 상징이었고 그 어느 세대보다 앞서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미래로 추동하는 뜨거운 엔진과도 같았었죠. 하지만 M4 세대, 88만 원 세대 등으로 대변되는 오늘의 청년들은 사회의 거대한 부조리와 불공정으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한,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암울한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갈수록 취업문은 더 작아졌고 치솟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불평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지요. 특히 지방 청년들은 일자리와 문화생활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지만 수도권의 높은 집값, 생활 물가로 도시 주변부의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청년은 시대의 거울입니다. 이들이 무엇에 환호하고 절망하는지, 또 무엇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병폐 같은 구조적 문제들의 민낯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설 연을 맞아서 이 신년 기획 특집 3가지 키워드로 보는 대세남 오늘과 내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키워드 청년을 준비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대안을 모색해봅니다. 2월 1일 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 분의 청년들을 모시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오늘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지역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 우수정 씨, 그리고 지역에서 초기 창업자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청년 창업자 김진한 씨,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노승희 씨, 이렇게 세 분의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제가 이 성함하고 하시는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우수정 센터장이야 뭐 저희 네.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 패널이라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익숙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된 활동하고 있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더 즐겁고 나의 일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전 청년 내일센터 운영하고 있는 우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진한 씨.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전에서 그 대학생 때부터 지금 현재 약 한 12년 동안 창업의 길을 걷고 있는 김진한이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학생들 창업 교육들을 하고 있는 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한이라고 합니다. 예, 명함을 보니까 대표 이사님이세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오. 잘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승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승희이고요. 예. 2018년부터 홍성의 귀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짝꿍이 친환경 부추 농사를 하고 있어서 같이 좀 하면서 제로웨이스 제품이랑 또 지역 주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좀 판매하는 로컬 편집샵 위오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올해 봄부터는 또 충남에서 첫 발도르프 학교인데 사각꽃 발도르프 학교가 예산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서 아이들도 좀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하시는 일이 정말 많네요. 홍성에서. 네, 맞습니다. 농사도 지으시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네. 예, 다양한 또 사회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예. 자, 이렇게 지역의 청년 세 분과 함께 오늘 지역 청년을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글쎄요, 세 분은 이제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사업도 하시고 뭐 본인의 역할 일도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또 봉사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지역을 떠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을 지키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수정 센터장, 예. 사실 저는 서울에서 원래 살다가 이제 지역으로 정착을 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처음에는 정착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전에 잠깐 와서 어떤 분의 일을 도와주다가 같이 그 일을 만들어가게 되고 좀 지역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대전에서 지금 5년째 거주 중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엄마는 언제 오냐고 아직도 그러세요. 잠깐 간다고 했는데 왜 5년째 오지 않냐고. 갈 겁니까? 아유,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예. 이제 지역, 이제 대전이 제 고향이 되는 것 뿌리를 같기도 내리고. 하고. 예. 네. 근데 사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의 일을 제대로 찾고 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낸다면 사실 지역 청년들이 굳이 떠날 이유가 없는데 우리 대전 특성상 이제 대학교도 많고 실제로 10년 동안 6만 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를 한 걸 보면 실제로 잠깐 머물렀다 가는 인식이 아직도 강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청년들을 붙잡지 못하는 대전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공부만 하고 떠나 그리고 공부만 하고 뭐 공무원 준비를 하고 떠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지역에서 나의 미래를 위해 도전해보고 재미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없는 환경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5년 정도 이제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글쎄요, 만족합니까? 전 생활에? 저는 이제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저는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진짜 몰랐는데요. 대전에서 어쩌다 보니 이런 뭐 축제 일을 하고 재미난 활동을 하면서 옆집에 계신 분이 누군지도 알게 되고 실제로 뭐 마트에 계시는 사장님께서 뭐 밥 먹고 가라고 하시는 그런 문화 자체를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내가 혼자 살아도 이 마을이 나를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지역에 좀 매력을 느꼈고 실제로 저는 놀 걸 다 놀아보고 이제 대전에 와서 너무 좋아요. 대전 너무 차분하고 예. 적당히 놀 수도 있고 좋습니다. 뭐 서울보다는 그나마 이제 지역 공동체가 어느 네. 정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네.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상호 이제 교류가 있다 보니까 네. 교감의 폭도 넓혀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좋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노승희 씨는 제가 알기로는 홍성이 전혀 연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홍성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셨어요? 홍성이 일단은 좀 귀농귀촌을 워낙 많이 하시고 좀 협동조합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지역, 다른 쉽게 말하면 시골들과 다르게 활동들이 좀 다양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대학생 때 그리고 서울에서 일할 때 좀 견학을 온 적은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살려고 생각은 전혀 못 하다가 홍성에서 여성 쉐어하우스 예. 좀 귀농을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특히 주거를 구하기도 어렵고 혼자 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성분들이 지낼 수 있는 쉐어하우스가 생겨서 그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 노승희 씨도 서울에서 살다가 네네네. 홍성으로 맞습니다. 내려온 건가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이제 서울로 직장을 얻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수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승희 씨도 서울에서 지역으로 내려오셨어요. 네.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저도 우수정님이랑 비슷하게 예. 지금도 부모님이 언제 오냐고? 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부모님이 내려오실 생각을 하세요. 오. 네, 제가 와 있으니까 부모님이 예. 오실 생각도 하고 계시고요. 예. 저는 이제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 지역 청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 홍성도 대학교가 뭐 4년제 뭐 전문대까지 해서 그래도 3개 정도 대학교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탈홍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하, 홍성을 탈출한다. 네.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고 그걸 기본 전제로 갖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온 입장에서는 오히려 홍성이 아직 없는 것들이 좀 있고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로컬 편집샵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엔 굉장히 이미 많이 있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제로웨이스트 샵 이런 거 하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홍성에는 있을 법한데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도를 해볼 수 있었고
아직 비어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지 않나. 오히려 기회가 그런 측면에서 더 많다. 네네네. 도시보다도. 물론 소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많이 더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는 있겠지만 없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백의 미가 있다. 네, 그런 예.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홍성생활에 지금 만족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만족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아 씨는 다른 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대전 지역으로 토박이. 예, 저는 토박이죠. 토박이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대전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약간의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2012년도부터 정식적인 이런 사업과 네트워킹 활동을 좀 했는데 예. 그때 시작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거의 다 뭐 한 90% 이상 서울 올라가거나 아하. 뭐 폐업한 친구들도 있지만 예. 서울 또는 뭐 경기 판교 쪽으로 다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IT 쪽은 그쪽이 또 많이 네, 발전이 돼 있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IT뿐만 아니라 창업을 했다 하면 일단 대전에서 지원을 받아서 좀 규모가 커지면 다시 서울로 가는. 네, 아무래도 예. 거기에 기회가 많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좀 대전에 남아 있으면서 대전에서 지원도 받았고 대전의 청년들을 좀 고용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지역에 훨씬 더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뱀의 머리가 되자 예. 용의 꼬리보다는 예. 뱀의 머리가 되면 확실히 보이니까 예. 네, 그런 마인드로 지금까지 쭉 대전에 있지 않나. 예. 앞으로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떠날 생각 네. 없다. 예. 처음에 이제 오기로 시작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네. 더 오히려 지역에 기회가 많더라. 네, 맞습니다. 뭐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정말 예. 또 기술과 관련된 또 여러 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음. 이게 대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또 많은 지원을 받고 또 그 지역과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10분 살리면 지역에 남아있어도 충분히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네, 끈기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하다 보면 네.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우리 기업 문화에서는 인적 네트워킹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지역은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어서 네. 예,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 있는 네. 뭐 수도권의 판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또는 뭐 임원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체는 대전에 있으면서 뭐 대표나 또는 임원진들이 발로 열심히 뛰어서 그 네트워킹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을 뿐이지 예. 좀 그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런 자원이 모자란다거나 그런 거는 충분히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런 걸 좀 느끼고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은 뭐 지역에 정착해서 뭐 나름대로 이제 만족하면서 본인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이 이제 청년들의 삶에서 많이 투영이 되거든요.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렇게 지켜보면 그 사회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지금 현재 뭐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만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우수정 센터장, 요즘 뭐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뭡니까? 저는 이제 청년들이 뭐 M4 세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결국에 이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로잡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해도 집도 없지, 차도 뭐 내 게 아니지, 뭐 내 거 몸뚱아리만 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무엇을 꿈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되게 힘이 든 상황인 것 같아요. 희망이 안 보인다. 그렇죠. 저희도 이번 청년 내일센터에서 직원 채용을 했는데요. 정규 직원을 뽑는데 약 14대 1 정도로 지원을 하셨어요. 예. 일단 많이 들어와서 좋긴 했는데 이분들 중에서 130명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 실제로 청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안 좋았고 더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에서 계속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자리에 대한 문제.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이지 않을까. 노승희 씨는 어떻습니까? 뭐 혹시라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작년까지는 홍성에 와서도 월급을 받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자영업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으니까 여러 일을 동시에 했거든요.
일거리는 참 많아요. 뭐 농사부터 해서 뭐 단기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일거리는 많은데 괜찮은 일자리가 참 없는 거예요. 괜찮은 일자리. 그래서 제가 도시에서 생활할 때랑 여기 와서랑 비교를 해보면 물론 도시에 비해서 주거라던가 이런 데 쓰이는 고정 지출은 낮아지긴 했는데 대신에 이제 자차를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비용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요새 생활 물가도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지출이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 근데 도시에 비해서 지역은 확실히 소득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건 맞는 예. 것 같아요. 일단 현재의 소득이 그렇게 높지 못한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어허. 또 뭐 예를 들면 10년 뒤를 생각을 했을 때 주변에 10년 뒤 내 모습을 생각했을 때 저 정도 벌면 아니면 저 정도 자리에 가면은 괜찮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롤모델이나 선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주변에 그런 네. 사람들이 별로 없다. 네, 예. 그런 게 조금 불안감을 더 이렇게 음. 키우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예. 농사도 직접 지으시잖아요. 네. 도시에서 살다가 지역에 내려와서 농사 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런 부분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농사는 지금 짝꿍 이름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돕는 중인데 예. 짝꿍도 충남에서 하우스를 짓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청년 농부를 위해서 그런 지원 사업은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땅을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고요. 저 김진아 씨는 네. 예, 지금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그 인적 네트워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아무래도 그 청년들이 대전에서 창업을 하면 좀 규모가 성장을 하고 좀 커 나가려면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우수한 인재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인재풀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게 네, 인재풀을 저희가 잡으려고 해도 똑같은 조건이면 수도권으로 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수 인재를 좀 찾는 게 많이 어려운 것 같고 저는 가장 좀 고민스러운 게 대전에 롤모델이 좀 많이 없다는 게 청년들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고 롤모델이 있다 해도 그분들이 좀 노출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채널이 많이 없다는 게 좀 예.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성공한 사업가들.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뭐 우리나라 대기업의 본사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주변에서 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지켜볼 수 있는 네.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모습들이 지금 없어서 안타깝다. 네, 맞습니다. 또 지역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제 지역에 남아 있다고 하면 낙오자가 된 것 같은 서울로 수도권으로만 가야만 기회를 얻은 인정받는 사람 이런 우리 사회의 시각들이 있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기회가 더 많은 거는 확실하죠.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내려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생각은 없습니까? 김진환 대표는 뭐 같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동료들 네. 중에서 수도권으로 진출한 그 동료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전 지역이 즐길 것도 많이 없고 노잼 네. 도시. 네. 근데 요즘엔 또 노잼이 또 아니더라고요. 저도 다녀보니까 꽤 재밌는 것도 많이 생겼고 네. 거의 유잼이에요 정말. 예. 그렇긴 한데 비전 있고 좀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화들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대화들을 나눌 그 친구들이 아무리 떠나니까 예. 네, 많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게 그런 고립감을 가져두지 않나. 거기서 오는 외로움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 그런 친구들이 있는 뭐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떠나게 되고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떠났던 친구들을 다시 대전으로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통해서 그런 예.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책으로 이어져서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정책이라면 네. 어떻게 뭐 사업하는데 좀 많이 지원을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주거나 이런 네. 부분에 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네. 해준다거나. 저는 뭐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대전에서 저희가 실제로 개발자 채용 공고를 내면 예. 경기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요. 지원을 수도권에서. 하는데 예. 꼭 이제 물어보는 게 면접 때 그러면 집은 지원해 주냐? 네. 아니 연봉이 좀 더 해주냐? 예. 저희는 아무래도 소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막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 외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의 스타트업이나 청년기업에 입사를 한다고 하면 정해진 기간에 해당하는 뭐 주거비 지원이라든가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우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좀 전폭적으로 네, 지금은
되게 기간별로 조금씩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시에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걸 홍보한다고 하면 떠났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예. 네. 그러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청년 주택 뭐 이런 것도 지금 있죠.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별 큰 매력이 안 되나요? 청년들한테는? 지금 청년주택 3,000호가 이제 공급된다고 하는데 저도 기공식을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아직은 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게 네, 아니라서. 그렇죠. 예.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 좀 앞이 보이지 않는 지원이 좀 마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 청년 하우스 같은 그렇죠. 경우도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긴 했지만 사실 막 월세라든지 그런 게 막 엄청 와 여기서 꼭 그럼요. 대전에서 살아야겠는데 막 이 정도는 음.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예. 저는 정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맞아요. 거기에 공시를 좀 마련해놓고 실제로 이제 타 지역에서 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예.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혹은 뭐 사업자랑 반반 그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청년들이 좀 놀다 갈 수도 있고 예. 실제로 저희 모법인에서도 실제로 서울에 있는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다른 집을 월세를 얻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자꾸 만드는 거예요.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고 근데 청년을 계속 지역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많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우리 시에서.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네.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노승희 씨는 상대적으로 이제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 살면 뭐 농촌이나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문화적 혜택의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소외감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대전 오면서도 음. 대전에서 뭘 하고 갈지 다 계획을 하고 오.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온 도시에 김에. 나올 때 그런 걸 최대한 어디 가세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 편이고 이제 요새는 청년들도 차를 많이 소유하고 다니면서 내포 신도시라던가 내포 신도시에도 이제 뭐 예술의 전당 비슷한 그런 곳이 또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변 도시나 주변 신도시 쪽에 많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말 그대로 그건 차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워낙 이제 그 농촌 지역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한번 이동하려면 자차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불편함이 있다. 이동하는데. 예. 그래서 청년들이 15분 안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파리도 그렇고 그게 단순히 이제 청년뿐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그거를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안녕축제라고 어운동에서 마을 축제를 기획했을 때 예. 실제로 청년들이 재미난 것들을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랑 같이 함께 했었어요. 주민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노인분들이 뭘 좋아하고 상인분들이 어떤 것들을 재밌어 하는지를 가지고 청년들의 재능을 더했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싶어 했을 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청년들이 해주지만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에서 되게 지역 상인들이랑 청년들이랑 유대관계가 정말 끈끈해졌었고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역에 남아있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런 축제를 같이 기획했었던 청년들이 이런 청년 영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내야 좀 지역 간의 유대관계도 끈끈해지고 청년들과 마을 주민들 간의 유대관계도 좀 끈끈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또 요즘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주거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정적인 주거의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값이 워낙 올라서요. 뭐 웬만한 청년들은 아파트 사서 들어가서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뭐 영끌조옥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도 탄생이 되지 않았나요? 청년들이 보는 현재의 부동산은 어떤지 특히 이제 지역의 청년들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김진환 씨부터 좀. 저는 아파트를 살고 있다가 예. 이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자가인가요 혹시? 네네. 역시 대표님이네요. 역시. 부럽다. 저희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예.
꼭 예를 들어 뭐 2억짜리 집이면 내가 2억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뭐 10%는 내가 갖고 있어도 나머지 다 대출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많이들 알고 있는데 다르게 좀 우회해 보면 부동산을 알면 지역에 있는 뭐 혹은 좀 더 저렴한 또는 뭐 그런 주거 공간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청년들에게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겨서 경제교육 차원으로. 네, 예. 맞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교육들이 좀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밥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밥을 짓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시 차원에서 또는 뭐 구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 차원에서라도 좀 그런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런 교육들을 좀 많이 해주면 어떨까. 부동산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10배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되게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주거를 바라봐가지고 신기하네요. 저랑 다른 네. 뭐 되게- 청년들의 생각도 뭐 네, 다양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저렇게만 생각하면 저 집안 10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집을 뭐 사고 뭐 팔고 재테크를 하는 수준을 떠나서 그냥 월세로 살아도 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월세로 살아도 그냥 평생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겠다라는 안정감만 있다면 내가 2년마다 집을 옮기고 언제나 이제 세입자 그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들만 있으면 저는 굳이 이게 주거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공급을 많이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위험이 생겼을 때의 정책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사전 정책도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주거 정책과 관련돼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 집을 나가거나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예. 실제로 청년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되게 많고 이런 게 궁금할 때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지를 전혀 그런 교육과 관련된 게 정말 부족한데 예. 대전시에서도 그래서 이제 월세 지원도 분명히 해주지만 이런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교육을 하기도 하거든요. 청년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진짜 많이 만들어져야 이런 주거와 관련돼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책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도 좀 필요하다. 네. 그렇죠. 예. 노승희 씨는 부동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면 단위에 살고 있으니까 면 단위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어떤지를 좀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데 예. 워낙 또 좀 거리감이 괴리감까지는 예. 아니지만 도시하고는 있으니까요. 다르죠, 많이.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굉장히 오래된 한옥을 대충 고쳐서 이제 계약도 제대로 하지는 않고 이장님이 여기 좀 지내도 될 것 같아 이래서 지내면서 뭐 무덤을 좋다. 깎아주면서 그렇게 예. 지내고 있는 거예요. 빈집을. 네, 네, 예. 네. 근데 수리해서. 대부분 청년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빈집을 조금 어떻게 고쳐서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조차 이제 뭐 계약 같은 게 명확하게 안 돼 있다거나 뭐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른다거나 또 환경도 워낙 열악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뭐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자 혼자 살거나 하면은 더 그 보안의 불안감이 문제도 클 수밖에 있고요. 없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지역이니까 당연히 뭐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예. 경우들도 많은데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더 뭐 신혼부부라도 뭐 청년이라도 뭐 대출 같은 것도 굉장히 더 어렵고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게 뭐 빈집이 됐던 아니면은 일반 주택이 됐던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귀농인의 집에 한 1, 2년 있다가 또 다른 곳을 찾아서 좀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굉장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거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한 편이고 그나마 저희는 이제 지금 사는 곳에서 이제 짝꿍이 농민 자격이 있기 때문에 농민의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지금 짓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나마 나은 경우고 근데 집을 짓게 된 것도 다른 선택이 정말 없는 거예요. 집을 다른 곳을 사거나 하자니 고치는 비용이 더 클 것 같고 뭐 저희는 반려견들이 좀 있어서 일반 아파트에 들어가긴 또 어렵고
말 그대로 선택지가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연끌을 해서 이제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의 또 청년들이 느끼는 주거 환경에 대한 차이, 예, 그것도 주택을 바라보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분명한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농촌의 이 청년들은 좀 안정적이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 이런 부분이 가장 절실하다. 예. 뭐 청년의 삶이 너무 다양해지니까 사실 반려견을 키우는 청년도 있고 혼자 사는 청년도 있고 뭐 둘이 그러니까 꼭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친구랑 둘이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있는데 우리 기존의 방식으로는 혼자 살다가 결혼을 했다가 아기를 낳는 그런 주거 환경만 지금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좀 변화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우리 대전에서도 공공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거나 혼자 살거나 반려견이 있는 그런 것까진 지원이 되는데 친구랑 둘이 사는 거는 아직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청년들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지원이 된다면 역시 좋을 뭐 것 같아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기 세 분이 앉아 계시지만 세 분 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시각도 다르고. 사업가 적으시는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예. 자, 5시엔 대세남 신년기획 특집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대세남 오늘과 내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실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역 세 분의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그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있잖아요. 뭐 그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될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그림의 떡인지 탁상 행정에 머물러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좀 말씀 나눌까요? 저는 도움이 정말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없는 것보단 당연히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나왔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약 54개 정도, 54개 정도 정책이 있거든요. 물론 청년들이 모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모두에게 주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청년들은 단순히 이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특히 제일 인기 있는 정책들이 그런 거거든요. 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을 해주는 뭐 창업 희망 카드나 취업 희망 카드나 뭐 희망 통장이나 뭐 면접용 정장을 대여해 준다거나 제가 하고 있는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이런 현금성 정책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정책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에 대해서 좀 대전시가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거 서류 제출할 때 항상 현타가 오거든요. 아, 나 되게 가난하네. 내가 소득 그런 증명을 떼면서 내 인생 근데 이걸 또 떨어져. 예. 그러면 또 거기서 오는 자괴감이 또 엄청나단 말이에요. 뭐 지원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난을 증명하면서 청년들이 이런 정책을 받는 게 과연 옳은 걸까? 라는 고민은 좀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고 다른 그 시도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롭습니까? 네, 까다롭기도 하고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래요. 대전이. 네. 그게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봐 준다면 정책들을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3월까지 500명 이상이 신청을 해요. 1월에 열어도. 근데 그 중에 40% 이상이 포기를 하거든요. 포기하는 이유는? 집을 못 찾으니까. 그런 집을 못 찾기도 하고 예. 서류를 내야 되는 기간을 못 맞추기도 하고 예.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대부분 은행에서 떼거나 해야 되는데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은행을 갈 수 있을까요? 네. 연차를 쓰고 하루 동안 날을 잡아서 집을 찾아야 되는 그렇게 좀 정책과 청년들의 현실이랑 좀 맞지 않는 글쎄요, 그거 뭐 토요일, 일요일에 할 그죠. 수도 있는 정책인데 그죠. 그걸 굳이 이제 평일에 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물론 은행에서 떼야 되는 서류는 뭐 필수적이고 물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다양성을 열어놓고 언제 어디서든 청년들이 정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특히 청년공간 제가 운영했었던 청년공간 같은 경우도 그런 원스톱 서비스들이 된다면 청년들이 더 공간을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정책을 이용할 수 있고 정책
정책을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노승희 씨는 그 홍성에서 정착하면서 어떤 좀 지원을 받으셨어요? 네, 일단 저도 맨 처음에 오게 됐던 게 이제 여성 쉐어하우스 그것 또한 주거 지원이었고 그 다음에도 뭐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네, 홍성군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도 이제 월세 지원 같은 게 있어서 월세 지원을 받았고 또 뭐 짝꿍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청년 농부가 하우스 지을 때 그런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지역에 정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도움은 되는데 좀 얘기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일부러 찾아야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홍보가 잘 안 돼 있다.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여성으로서 보건소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산부인과적인 그런 진료라던가 그런 것도 저는 몰랐는데 주변에서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렇게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는 않은 느낌이고 또 아까 우수정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청년들이 좀 의견을 모아서 같이 정치 쪽으로도 계속 의견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좀 생각이 든 게 제가 이제 홍성에 귀촌을 하고 나서 굉장히 충남단이 뭐 홍성에서 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받고 나눈다는 행사에 굉장히 많이 가게 됐거든요. 예. 도지사와의 간담회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원탁회의도 요새는 많이 열렸었고, 근데 거기서 항상 얘기할 때는 충분히 최대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뒤에 어떤 게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피드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소진되는 느낌은 들었어요. 계속 청년들은 계속 아이디어라던가 예. 뭐 어떨 때는 약간 빼앗기는 수단이 되는. 네, 그런 오히려 수단 청년이라는 이름이 수단이 되는 정도까지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 번도 그거를 대화로서 진짜로 이렇게 쌍방향이 되는 거는 예. 별로 없었던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느낌이에요. 제시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런 행사만 달랑하고 끝나고 네, 그래서 보여주기식의 느낌과 행사이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던 건 사실이라서요. 예. 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청년 조직이 실제로 조금 더 대화의 형식으로 같이 계속 이거를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 뭐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청년 정책을 정말 그 청년들의 그 눈높이에서 청년들의 생각을 흡입할 수 있는 이런 그 장치들도 필요하고 그런 행정도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과 상호 교류하는 그런 장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 처음에 정착한 이후에 다양한 지속적인 정책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쉐어하우스에 들어가고 저를 포함해서 9명이 들어왔는데 거의 저 혼자 남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주거 지원은 있었는데 일자리랑 연결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거는 그 사업을 준비하면서 조금 잘못되었던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할 텐데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하다가 안 되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어떤 면에서 체계적으로 융합적으로 갔으면은 그때 오셨던 분들이 조금 더 남아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지원이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지속적으로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진아 씨는 그러니까 창업과 관련해서 혹시 창업하는 청년들이 좀 많잖아요. 맞죠. 이 창업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또 보완돼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창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은 저도 워낙 이제 받을 게 없는데 저는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일단 그 창업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1년에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1,700만 원을 벌 수 있어서 요즘에 고용 의지가 떨어진다. 네, 그래서 1,700 진짜요? 네. 어떻게 보여요? 뉴스 기사 나오더라고요. 네이버 메인에. 그래서 와 이러면 진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솔깃한데. 네. 나오더라고요. 예. 저 팩트 체크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용 의지가 떨어지는 청년들이 있다 보니 이거를 또 그런 청년들을 기업에서 고용을 하면 그 일하는 의지가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일을 잘 안 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원적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 같은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BTS 노래 중에 피땀 눈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피땀 눈물을 정말 흘려서 내가 정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정말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네. 보상 대가를 네. 그 지원으로 받는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창업도 그렇고 일반 주거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시작은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간의 성장 과정과 예. 끝단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미비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쭉 꾸준하게 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대전 청년 네트워크 사기 대표를 맡으면서 많은 정책들을 좀 둘러봤는데 시작을 응원하는 정책들은 정말 많아요. 네, 근데 그걸 받는다고 해도 그 뒷단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제대로 끝을 낼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현금이 아니더라도 그런 바우처 같은 사업들을 내가 받아서 성장해서 내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할 것 같고 그래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뭐 창업과 뭐 다른 분야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실제로 대전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그 창업 지원 카드를 네. 제안을 해가지고 실제로 대전시가 그쵸. 반영을 한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일만 하는 청년들한테 돈 주지 말고 우리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들한테도 돈을 달라라는 맞아요. 그런 의미긴 했는데 이제 그런 정책들은 정말 많아지긴 한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그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생애 주기별로 맞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청년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고 예. 이렇게 돈 계속 줬는데 너네 왜 창업을 못 하는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시선 진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예. 어렵죠.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분산되어 있는 청년 정책일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고 문화는 문화에서 하고 주거는 주택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청년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대전시에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든 만큼 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것 같고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그거를 행정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갈 건지를 계속 고민하는 역할이 제가 정말 잘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과 정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 저 정치권에서 가장 큰 화두가 청년입니다. 이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이제 그 공약들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뭐 왜 이렇게 이제 정치권이 갑자기 청년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놓는 공약들이 과연 청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정치적 이슈에 관한 그런 모임에 많이 이제 가게 됐는데 가보면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반영이 될까? 네, 아까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수단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선거 때만 잠깐 청년 이용했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지원을 통해서 어떤 청년을 양성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건 안 보여주고 어떤 것만 지원할 거야. 네, 그러니까 너희는 받으면 돼. 네, 이런 약속 아닌 약속을 하다 보니까 일방적이다 그것조차도. 네, 그러니까 예.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양방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소통을 기본적으로 깔지 않으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고 청년들도 역시 정치를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만 네, 정말 진심으로 정치를 참여해야 되는데 수단으로만 생각할 것 같은 그 네.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공약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 공약들 중에서 뭐 혹하는 이런 공약은 없습니까? 저도 이건 네. 좀 번외인데 저도 반려견을 키워요. 제가 4마리를 키우는데 예. 저는 그 반려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강아지 관련, 반려견 관련된 또 반려묘 관련된 뭐 파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공약이 나왔더라고요. 한 후보는 뭐 청년들에게 그 반려견 사료값에 대한 그런 것도 연구 중이라고 막 예, 병원비에 대한 네, 그런 것도 나왔는데 저는 그런 거에 혹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반려견 키우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죠. 반려동물 키우는. 네, 예. 정말 그거는 핀셋으로 콕 집어서 정책을 발굴한 게 아닌가. 예,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에게도 어느 정도 관심을 네, 예, 갖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아직 안 나왔었기 때문에. 예. 네.
노승희 씨는 어떻습니까? 네. 방금 이제 핀셋으로 콕 집은 것 같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정책 공약들이 좀 위험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무조건 다 해주겠다라는. 네, 약간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 대선을 준비하면서 더 이렇게 되고 있다고 예. 저 생각하는데 사실 삶의 질이 어떻게 했을 때 침해되는지 그거에 저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공약들 중에 탈모인을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여가부 폐지라던가 이런 특정한 약간 계층을 생각한 공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삶의 질이 더 침해되는가? 아니면은 저희가 모두 이제 우리가 모두 노인이 될 거고 우리가 모두 노인인 어르신을 부모님을 모셔야 될 텐데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뭐 치매에 걸렸을 때 내 삶의 질이 더 침해될 건가? 그러니까 탈모 뭐 이건 특정인을 뭐 그거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특정한 좀 더 어떻게 보면 세밀할 수 있는 공약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저는 특정 계층을 이렇게 선별하거나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기본권이 될 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네. 뭐 특정 계층, 특정 세대,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 속에서 또 갈등이 있을 네,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는 청년 얘기하지만 사실은 도시 청년과 또 농촌 청년의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 도시 청년 중심의 정책이어서 농촌 청년들은 그나마 청년 정책에서도 소외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2022년 청년 정책 관련한 자료를 하나를 보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뭐 부동산이라던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각자의 상황과 뭐 생각과 관점이 다 다른 것처럼 너무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누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농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정책도 좀 많이 발굴돼야 된다 이렇게. 예. 농촌의 경우에 또 흔히들 농사만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농촌에도 사실 농사만 생각하고 오는 청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외에도 자기가 뭐 예술적 재능이 있거나 다른 것들을 하고자 오는 청년들도 많은데 그런 다양성이 없다는 게 제일 청년들이 자리 잡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강릉에서 이제 서울로 온 청년을 한번 만났었는데 왜 요새는 강릉이 되게 나름대로 지역에서 핫하잖아요. 그래서 강릉에 그래도 청년들이 자리 잡고 있을 만하지 않냐고 했을 때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다른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은 서울에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무리 지역이 어떤 특정 주제로 뭐 좀 유명해지더라도 그 다양성이 좀 부족하고 특히 농촌 청년들에게도 너무 한쪽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수정 센터장 뭐 네, 저도 그 기본권 보장이라는 거에 완전 동의하고요. 이렇게 청년 정책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제 우리 2표씩 대선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의 이제 청년이 뭐 핫 이슈인 예. 거 보면 근데 이제 청년몰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결국에는 이 청년들을 위한 것보다는 이게 자꾸 갈등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로 그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고 기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같은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청년 생각이 기본소득. 네, 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청년들이 좀 공평하고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만들어주는 예. 좀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역의 청년들과 오늘 뭐 다양한 이슈 또 뭐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세 분이 뭐 지역에 같이 이제 살고 있는 청년들 뭐 동료일 수도 있고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뭐 재원의 말 그리고 또 기성세대
뭐 정치에 바라는 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요. 응원의 메시지여가지고 먼저 선뜻하기가 좀 어려워서 김진환 대표님 하세요. 제가 오늘 청일점이니까 계신데 그래도 패널 중에 청일점이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응원의 메시지. 저는 좀 그 많은 청년들이 저도 아직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막 발을 뗀 청년 중에 일부인데 대전에도 그리고 저는 충남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창업과 관련된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는 지원들이 많으니까 좀 도전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공고를 보고 공고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난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때로는 미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무조건 다 내보는 거죠. 네, 다 내봐서 복권도 긁어야 복권에 당첨이 되듯이 그런 청년들이 그런 정책들을 잘 활용해서 무조건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전을 응원하고 도전을 옆에서 묵묵하게 지켜봐주는 지역의 어르신들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책을 하고 청년들을 좀 안 좋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러니까 실수할 수 있고 네 청년이니까 충분히 저거는 잘못할 수도 있어라고 그런 좀 관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성세대 분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관대한 어른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저는 지역에 이제 내려온 청년으로서 지역에 조금 더 많이 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에서 조금 더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그래도 시도를 조그만 공간이라도 해볼 수 있다든지 그런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역에 와서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좀 네. 예. 하나의 또 기회로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2022년도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분들 진짜 건강하세요.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지역의 세 분의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의 많은 청년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역에도 충분히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이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끝으로 좀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5시엔 대세남 신년기획 특집 세 가지 키워드를 보는 대세남 오늘과 내일 두 번째 키워드 청년을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수정, 김진환, 노승희 세 분의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했고요. 자, 내일은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대세남 오늘과 내일 마지막 시간으로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선이었습니다.